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동의해달라고 할 때 동의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입니다. 요즘 의료자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료자문이 뭔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죠. 따라서 의료자문이란 의사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말하겠죠.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의료자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사도 자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때 이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직접 자문의를 찾아서 소통을 하면서 자문 회신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자문을 중개해주는 의료자문 중개업체들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받고 있고요. 의료자문 중개업체는 자문의로 활동할 의사가 있는 의사들을 찾아서 보험회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료자문에 대해서 불만이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험사가 이 의료자문을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인데요.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의료자문을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자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의사가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이었다든지 적정한 치료가 아니었다든지 혹은 수술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주치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보험사는 이 의료자문이 실시되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으니까 불만인 거죠. 또 그 사이사이에 의료자문을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실제로는 받지 않았거나 임의로 의료자문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가 작년 8월 달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내부통제 기준에는요, 의료자문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부지급이나 또는 삭감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의료자문만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원칙 이외에 보험회사가 하지 말아야 될 금지사항도 정해두고 있는데요. 금지사항으로는 보험회사는 자문의와 사전 협의를 해서 특정 자문 결과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문 결과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사후에 수정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어떤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 2021년도 하반기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보험회사가 자문을 실시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라도 보험금을 부지급한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가장 많은 자문을 실시했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문을 실시해서 보험금을 일부라도 부지급한 경우가 약 25% 정도 됩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체감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험 계약자 측에서 자문의를 중개해주는 업체들도 제법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의료자문의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통제하는 기준, 그리고 통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에 동의해달라고 할 때 동의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주는 것은 결국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마음을 먹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보험금 청구권자는 사실 두 가지 선택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자문에 동의하되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자 입장에서도 나름의 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의학적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도 보험사와 협의를 거친다든지 혹은 보험사를 추가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최근 말이 정말 많은 의료자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